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에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 지역 명소 소식과 함께 바다에서는 고수온으로 폐사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는 양식 어가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궂은 날씨에 미술관을 찾은 초등학생들. 알록달록 색을 주제로 작품이 펼쳐집니다. 5명의 작가가 표현한 색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전시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여기가 알록달록했고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놀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물러가자 내린 장대비. 쾌적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은 방문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리미술관은 지난달 주말 기준 500여 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최근 들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 내리는 해수욕장. 열기가 식은 모래 위를 거닐며 바다에 발만 잠시 담가봅니다. 시원하고 좋은데 비가 와서 못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활짝 펴 있어야 할 파라솔들이 모두 접혀 있습니다. 휴가철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오락가락한 요즘 날씨가 야속합니다. 이것도 다 깨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오늘 장사 일찍 접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비올 때 사람 많아. 올여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질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린 뒤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에 지역 명소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던 여성에게 식당 주인이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아가씨 하나 보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저울로 잡숴야 돼. 여성은 2인분을 주문했고 온 지 20분밖에 안 됐다고 해명해 봤지만 결국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라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혼밥하는 손님에게 구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소 불친절했다는 후기부터 폐업해야 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을 찾아가 보니 온라인 반응과는 다른 이웃들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나를 평생이 밥을 줬어. 나 가일량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근데 어째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생전 그럴 사람도 아닌데. 식사하는 집이 이렇게 됐다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측은 그저 미안하다며 앞으로 언행을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오지. 그러더니 미안하다 그래야지 어쩌고요. 나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가 잘못한 거.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관광 1번지 여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혼자 온다고 해서 그런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관광객 말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앞둔 여수시도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논란에 여수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충분한 식사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박람회 대비해서 각 권역별, 예를 들어 봉산동 게장거리, 자수형 음식문화거리 이런 권역별, 지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영업자들과 만나서 여수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영업 중단 등의 행정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친절 식당이 도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내 음식점 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육지에서 뱃길로 1시간여 떨어진 섬마을 전복 양식장. 쏟아지는 빗속에서 전복을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작업하기를 벌써 나흘째.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예년보다 2달 이상 빨리 출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전복입니다. 고수온 폐사를 막기 위해서 어민들이 이른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복은 민물에 예민해 보통 비 오는 날 작업을 자제하지만 어민들은 비가 그치고 찾아올 폭염이 더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26도 이상이 올라가면 좀 폐사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한 60% 정도 났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미리 조기 출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 출하 가능한 어간은 그나마 나은 편. 소비 부진으로 내다 팔 곳조차 없는 어민들은 이래저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며 날이 좋으면 고손 걸려서 폐사하지 큰 문제죠. 이제 시작인데 정말 앞으로도 삼복터위가 한 달 이상 있을 텐데. 전남의 양식 어간은 모두 6,309곳. 지난해 71일로 최장기간 고수온특보가 발령되면서 전복과 광어, 우럭 등 어패류 2,5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고수온특보가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리 내려지면서 지자체도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금 충분히 보급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일에 있을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 재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백신과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히 양식장이 밀집해 있고 상습 피해가 발생한 해역의 양식 어민들에게는 먹이 공급 조절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첫 벼멸구가 확인된 건 지난달 5일쯤. 벌써부터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멸구는 생육을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벼 전체를 고사시키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견된 벼멸구 개체수도 6,4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이미 2배 많은 상황.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 등 여러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애멸구가 지난해보다 14.2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흰등멸구와 벼멸구 같은 비래충이 비래가 되고 나면 고온기에 이제 생육이 빨라지기 때문에 개체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멸구류의 발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서남의 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벼멸구가 국내에 유입돼서 최대 경과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차 방제 시기, 그러니까 8월 중순 전후로 포장 예찰을 꼭 실시하시고. 문제는 벼만이 아니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선녀벌레 같은 돌발 해충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수농가를 위협하고 있고 채소류에선 탄저병 등 병의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수온으로 끓고 들려 큰 병해충의 생육 장애까지 기후위기는 농어촌 곳곳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황양 망덕지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황양 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지역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운영 7개월 동안의 실적은 초라합니다. 시설 이용객이 연간 5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기간 실제 이용객은 3,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는 결국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양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양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위탁 운영사가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수탁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위탁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위탁 수수료의 기준이 된 수요 분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수요 분석 재용역에 착수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사 모집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9월 중에는 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거치고 10월 달에 새로운 운영자 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가 모집 선정이 되면 11월부터는
새로운 운영자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선정되더라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망독포구 일원이 돌풍과 강풍이 잦아 공중하강 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돌풍과 강풍에 따른 미도착 사례가 2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광양시가 공들여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광양시의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호남의 시종착역 목포역입니다. 지난 1978년부터 쌓아온 서남권 최대 교통 집결지라는 명성과 달리 노후된 역사시설은 오랜 숙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부터 국토부에 노후 역사 개량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목포시. 그 결과 국토부는 역사 신축에 490억 원, 철도 재배치에 1,700억 원 등 2,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3층 규모의 선상 역사를 새로 짓고 현재 6개인 착발선을 8개로 늘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1월까지 목포역의 노후 역사 시설 개선 사업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단순한 역사 신축을 넘어선 또 하나의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포역과 함께 50여 년 세월 동안 노후됐던 주변 역세권의 재정비입니다. 역 주변 주차장과 주거단지 등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100억여 원을 들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합 환승센터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역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 타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역 주변에 이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복합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예상 완료 기한은 2030년. 목포시는 이를 위해 현재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입니다.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7,800억 원을 민간 투자에 의존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자 유치는 내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상징성을 넘어 서남권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목포역. 역사 개량이 단순히 새 건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시에 100년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